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8쪽입니다. 세계기록유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08쪽 세계기록유산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이죠. 어떤 글자, 활자로서 남겨 놓은 것을 기록물이라고 해요. 뭐 그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기록유산이라고 한다. 기록물의 형태로는 책, 신문, 잡지, 포스트, 그림, 악보, 지도 등 다양하다. 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기록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에도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들이 있다. 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해준 그런 기록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그러면 199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혼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 요절, 그 다음 성정원 일기 등 다수가 있다. 이 외에도 더 있다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면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가운데 직지심체 요절, 마지막에 성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 왕조실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427년 동안 왕별로, 태조는 태조 때 있었던 일, 철종 때 있었던 일, 세종 때 있었던 일, 이렇게 왕별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 다음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이것은 금속 활자, 우리 목판 활자가 있고 금속 활자가 있죠. 그래서 금속 활자, 쇠로,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찍어낸 인쇄본이에요.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본으로 우리나라의 경전, 불교 경전이죠. 그리고 법문에서 좋은 구절만 뽑아서 편집한 불교 서적이다. 네, 불교의 책입니다. 그 다음 성정원 일기. 성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성정원이. 그래서 비서실과도 같은 성정원에서 국왕과 관련된 매일매일의 모든 업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정원 일기까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109쪽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보기가 국보가 있고 보석, 그 다음 보물, 국가대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알맞은 낱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두 가지죠. 무엇으로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무엇으로 보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거나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보물. 예를 들어서 국보 1호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 어떤 걸까요? 네,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숭례문입니다. 우리 보통 남대문이라고 했었죠. 남대문은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하고 국보 1호는 숭례문. 그 다음에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보 1호는 숭례문, 보물 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보 몇 호, 이렇게 번호를 다 새겨놔요. 보물 132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해 놓았어요.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골라 써봅시다. 유네스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교육문화과학의 전문기구가 유네스코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원 화성, 숭례문, 종묘, 조선 왕릉, 덕수궁 중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수원 화성, 종묘, 조선 왕릉이 되겠습니다. 네, 수원, 화성. 그 다음에 종묘.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의 무덤. 조선 왕릉.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글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세계적으로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계적으로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하죠.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가운데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 조선 왕조 실록, 조선의 왕별로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불교의 경전 법문이 들어가 있는 불교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정원 일기. 네, 왕의 비서실이었던 성정원에서 매일매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글을 성정원 일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 기록유산에 속해 있죠.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0조. 네, 다음 세 번째 단원, 네, 3. 세계 속의 우리 문화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서 무형, 반대 개념은 유형이죠. 반대 개념은 유형입니다. 여기서 무형이란 없설무자죠. 없설무자예요. 형태가 없는. 여기서 유형이란 있설유자죠. 형태가 있는. 그래서 무형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형태가 없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무형 문화재의 의미를 이해한다. 형태가 없는 문화재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있을지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인류 무형 문화유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각 열기 보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악기를 연주하죠? 종묘 제례악입니다.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하는 음악이죠. 위 사진은 무형문화유산인 종묘 제례악 연주 장면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문화재는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은 것을 뭐라고 해요? 문화재라고 하죠. 그중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라고 한다.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겠죠. 그래서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 그러면 그 무형문화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것은 무용이라든가 음악, 연거, 민속놀이, 공예기술 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형문화재라는 거죠. 무형문화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형, 형태가 없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재에는 종묘 제례악이 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 왕조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종묘 제례죠.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해서 연주하는 기악, 악기 연주, 노래, 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종묘 제례악이죠. 그 밖에도 종묘 제례악 밖에도 판소리라든가 양주 별산대 놀이, 봉산 탈춤,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 뭔가를 만드는 거죠. 짜거나 만드는 것. 공예 분야에서의 무형 문화재, 모시짜기. 우리나라의 한산 모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한산에서 모시짜기. 그 다음에 옹기장. 우리 간장, 된장 담그는 옹기 있죠. 옹기. 그런 옹기장이 있고, 무예로는 택견. 그 다음에 의식에는 단오제. 음식으로는 조선 왕조 궁중 음식.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입니다. 예, 봉산탈춤, 조선 왕조 궁중 음식, 택견 이런 것이 무형 문화재. 그러면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 중 일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고 있다. 종묘 제례, 그리고 제례악까지.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죠. 그리고 제례악은 제례를 좀 더 웅장하게 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악기 또는 노래, 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소리, 강릉의 단오제 이런 것을 비롯하여 한산 모시짜기, 공예죠. 이거 모시짜기와 같은 공예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는 민족성과 전통이 담긴 고유 문화를 기록이나 여러 방법으로 지키고자 노력한다. 네, 우리도 우리의 문화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 유네스코에서는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문화의 다양성,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밑에 보니까 한산 모시짜기, 공예 기술이죠. 그 다음에 판소리가 있고 재래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113쪽에서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 봅시다. 괄호 기억은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것이다. 그중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뭐라고 하죠? 예,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없설무, 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무용, 음악, 연극, 민속놀이, 공예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럼 기억은 뭘까요?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것을 문화재라고 하죠. 기억은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니언은 형태가 없는 문화재. 무슨 문화재죠? 무형문화재죠. 그래서 밑에에서는 몇 번에 해당할까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기억, 니언. 그 다음 2번. 다음 중 무형문화재를 골라봅시다. 형태가 없어야죠.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우리 가서 보면 눈에 다 보이죠? 판소리, 판소리는 할 때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항상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괄호는 조선 왕조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고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뭐라고 할까요? 종묘 제례악이죠. 종묘 제례악입니다. 네, 그 다음 114쪽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콕콕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이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네,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많이 있죠. 그 다음 네, 2번까지 보겠습니다. 창덕궁, 수원 화성, 종묘,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 왕릉, 그 다음에 서원 등은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네, 이런 문화재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3번, 세계기록유산이란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게 평가된 문화유산을 말하며 혼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여기는 의궤가 나와 있네요. 의궤, 그 다음에 동의보감, 이것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 앞에서는 직제심체요절 성정원 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의궤, 동의보감이 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 문화재는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적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것이다. 그중 형태가 없는 문화재, 없난이죠. 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5번.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종묘, 제례,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이 있다. 종묘, 제례, 판소리, 강릉, 단오제 이런 것이 무형문화재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세계기록유산까지 지난 시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